매달 배달비 쓰고 편의점 가고 커피 사고 이렇게 쓰는 돈들이 내 주식 계좌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알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투자자 전용 신용카드 탑5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사회초년생 카드 추천, 여행 관련 혜택 좋은 카드 추천, 사업자 카드 추천까지 맞춤 카드 추천 영상들이 정말 많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쓸만한 카드 추천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냥 카페 10% 할인받는 카드, 이런 카드 아니고요. 내가 쓴 돈이 그대로 투자 자산이 돼서 계좌로 다시 돌아오는 카드들만 모아봤습니다. 포인트나 캐시백이 쌓이고 그 혜택으로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카드들만요. 일부는 적립 한도도 없고 실적 조건이 없어서 진짜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보통 카드 어플에 포인트 쌓이면 좀 모아뒀다가 써버리고 하잖아요. 이건 증권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신용카드 혜택 좋다 해서 받았는데 체감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 특히 더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주식 투자자라면 생각해볼 만한 카드 4장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카드는 바로 미래에셋 현대카드 실버입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이든 해외 겸용이든 3만원으로 동일하고요. 전월 실적은 50만원 이상 사용 시 혜택이 적용돼요. 참고로 이 카드는 디자인이 두 가지라서 취향대로 고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카드 디자인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인데 그래도 매번 지갑 열 때마다 보이는 거니까 기왕 고르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는 게 좋겠죠? 이 카드의 첫 번째 혜택은 신규 발급만 해도 미래에셋 증권 실버 등급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등급이 올라가면 대출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같은 혜택이 생기고, 만약 이미 실버거나 그 이상 등급이신 분들은 상위 등급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브론즈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화이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 홈페이지에서 등급별 우대 혜택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혜택은 바로 스탁 마일리지 적립이에요. 전월 실적만 충족하면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1%가 스탁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이 스탁 마일리지가 뭐냐 하면 미래에셋 증권 계좌 안에서 예수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거예요. 적립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고 입출금도 가능해서 현금처럼 뺏어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적립 한도가 없다는 거. 전월 실적만 채워지면 얼마를 써도 스탁 마일리지가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보통 캐시백 카드들은 월 최대 5,000원, 만원 이런 제한이 있는데 이 카드는 한도 제한이 없어서 메인 카드로 쓰기 좋은 거죠. 세 번째 혜택은 특정 업종에서는 2%가 적립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진짜 일상생활 중심으로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요즘 OTT 안 쓰고 배달 안 시켜 먹고 편의점 안 가는 사람 거의 없죠. 누구나 매달 자연스럽게 쓰는 업종에서 자동으로 2%씩 주식 살 돈이 쌓이는 구조예요. 이 2% 역시 적립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개드린 실버보다 등급이 더 높은 골드, 다이아몬드 카드도 있거든요. 골드는 연회비가 15만원, 다이아몬드는 50만원으로 두 가지 다 연회비가 확 올라가지만 전월 실적은 동일하게 50만원이에요. 대신 연회비가 높아진 만큼 바우처 혜택,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같은 프리미엄 혜택이 붙거든요. 이런 혜택들이 필요하고 마일리지도 조금 더 받아보고 싶다 하면 상위 등급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는 바로 신한투자증권과 연계된 알파 플러스 신한카드예요. 연회비는 국내 22,000원, 해외 25,000원이고 전월 실적은 미래에셋 카드보다 10만원 낮은 40만원이에요. 이것도 역시 쓸 때마다 적립이 되는 카드인데요. 대신 업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무려 5%나 적립되는 업종도 있고 3% 적립되는 업종도 있고 0.2% 적립되는 업종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5%가 적립되는 업종인데 편의점, 통신요금, 배달앱, 커피 전문점, 피부미용 업종, 해외 가맹점 이렇게 5가지 업종에서는 사용하실 때마다 5%씩 적립이 돼요. 두 번째는 3% 적립인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그리고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주유소에서는 3%씩 적립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위 두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가맹점 결제는 0.2%씩 적립이 들어가요. 업종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업종들이라 쏠쏠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적립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최대 4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해요. 그래도 잘 챙겨서 한 달에 4만원 정도라도 투자 자금으로 돌리면 쏠쏠하겠죠. 그리고 보통 증권사랑 연계된 카드는 증권사 계좌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카드는 아직 신한투자증권 계좌가 없으면 신한카드에 마이 신한 포인트로 쌓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참고해서 발급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KB국민카드 금융 포인트리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연회비도 해외 겸용 5,000원으로 저렴한데 가장 큰 장점은 전월 실적이 없는 무실적 카드라는 점이에요. 혜택이 전반적으로 메인 카드로 쓰기에는 아쉬운 혜택이긴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 서브 카드로 쓰기에는 너무 좋은 카드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당연히 쓸 때마다 이것도 적립이 돼요. 기본적으로 0.5%씩 적립을 해줍니다. 100만원 미만이라면 0.5% 적립이 들어가고 10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한해 1%까지 적립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특정 업종에서는 적립 퍼센테이지가 3%로 오르는데요. 주유소, 전화 및 인터넷 업종,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3대 할인점에서는 월 20만원 이용 금액까지 적립이 3%씩 들어가요. 이것도 100만원 이상 사용 시 4%까지 적립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B 플러스 스타 통장과 연계된 KB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 거래를 해주면 매매 수수료도 5%씩 적립을 해준대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어서 엄청 큰 메리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거래할 거 조금이라도 쌓이면 좋겠죠? 이 카드는 실제로 블로그 같은데 후기만 보더라도 메인 카드로 쓰기보다 주유소나 장보기 같은 특정 지출에서만 일부러 꺼내 쓰고 월 20만원 근처까지 딱 맞춰서 포인트를 받고 있다는 글이 많은 것 같아요. 전월 실적 조건도 없으니까 써볼만 하겠죠? 적립된 포인트는 KB금융 계열 내에서 이자 납입, 적금 납입, KB증권 예수금 전환 등 다양한 금융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카드는 나무 NH 농협카드예요. 연회비는 국내에 공통으로 15,000원이고 전월 실적 조건도 40만원부터라 비교적 무난한 카드예요. 이 카드의 컨셉도 역시 온라인 쇼핑, 배달앱, 대형 쇼핑 잡화, 이동통신 구독, 대중교통 택시, 커피 편의점, 해외, 생활 영역 전반에서 캐시백이 들어가는데요. 이 6가지 소비 영역 중에 한 달 동안 내가 쓴 금액이 가장 큰 영역을 1순위로 잡아서 8% 캐시백, 두 번째로 많이 쓴 영역을 2순위로 잡아서 4%를 캐시백 해줘요. 이번 달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다 하면 배달이 1순위가 되는 거고 8%나 캐시백이 되는 거죠. 대신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구간에서 월 최대 한도는 1순위 영역이 8,000원, 2순위 영역이 7,000원, 합쳐서 총 15,000원까지 됩니다. 8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으로 가면 한도 자체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카드를 더 써야 하니까 40만원 구간 정도에서 효율을 뽑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혜택은 바로 나무 멤버스라는 구독형 서비스가 있는데 이 구독료를 카드로 캐시백 해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에요. 월 2,900원 정도 하는 멤버십이고 가입하면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 종목 분석 리포트, 공모주 청약 수수료 면제 같은 투자 편의 혜택을 줘요. 세 번째 혜택은 바로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인데요. 월 1회, 연 2회 가능합니다. 증권사 연계 카드인데 라운지 혜택까지 엮여 있어서 출장이나 해외 한두 번 나가는 분들에게는 꽤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이 카드는 생활비 지출 패턴이 매달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아요. 자동으로 1순위, 2순위 소비 영역을 뽑아서 캐시백을 해주니까 내가 가장 많이 소비한 항목이 곧 가장 높은 환급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쓴 돈이 다시 증권 계좌로 흘러 들어오고 이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용하고 계신 증권사와 연계된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 발급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없어서 고민 중이시라면 소비에 맞춰서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만원 이상 쓰신다 하면 적립 한도 제한 없는 미래에셋 카드 사용 추천드리고요. 실적 걱정 없이 서브 카드로만 쓸 걸 찾는다 하시면 KB국민 금융 포인트리 카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비 패턴이 들쑥날쑥한 분들에게는 나무 NH 농협카드를 통신비나 편의점, 주유 같은 고정비가 확실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한투자 알파 플러스 신한카드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혜택이나 전월 실적 조건들은 카드사나 증권사 정책에 따라 시점별로 바뀔 수도 있으니 발급 전에 약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재테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